여러분은 3천억 달러, 한화로는 약 420조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나스닥 상장사인 GD컬처 그룹은 비트코인을 사고 트럼프 코인을 매입하겠답니다. 비트코인, 이제는 기업 자산으로 대놓고 쓰이는 시대죠. 반면 컴퓨터로 유명한 델은요,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할지 말지는 우리의 재무 전략이다. 주주가 간섭하지 말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기업들도 비트코인 앞에서 확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준비금으로 코인을 매수하느냐 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하나둘씩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 저녁 9시에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우리의 종목 XRP 리플은요, 기나긴 꼬리를 달고 위아래로 흔들린 뒤 오늘 오전 급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번 왜 이 자리까지 상승을 해서 다시 흘러내려왔었는지, 그리고 저는 이 가격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로 알람을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왜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진행했는지 여러분들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정보와 차트를 통한 가격 분석까지 매우 중요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밤에 있었던 XRP 리플의 흐름 보고 갈게요. 자, XRP 리플은 어제 오후 시간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녁 9시가 되자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긴 꼬리를 달고 윗구간에서 머무른 뒤에 갑작스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대를 지키려던 모습은 이내 오늘 오전 다시 무너지게 됐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 하락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다시 하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구간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차트를 보면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요. 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던 이유는 이전부터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매수하기 좋은 자리까지 가격대가 내려왔고 우리가 손절을 할 가격 폭보다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더욱더 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저항을 넘기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선발대 물량이 여기에서 들어간 상태였고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번 고점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고점까지 올라온 뒤로 한 차례 시도를 했던 매수세는요, 이내 꼬리를 달고 약간 밀리는 듯 하더니 강하게 상단의 가격대를 뚫어 올리면서 높게 치솟았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갑자기 튀어오르자 많은 분들이 뭐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이번에는 폭등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급하게 따라잡았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래에서 유리한 가격대에서 잡은 물량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와중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요, 상단에 막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매도세가 유입되기 좋기 때문에 경고해드리는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단위의 차트에서 리플을 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큰 단위의 일봉 단위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전부터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강하게 눌리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가격대가 다시 꺾이면서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었고요. 해당하는 자리까지 어제 강하게 상승했던 XRP 리플 종목은 해당하는 자리까지 닿자마자 이전부터 모두가 눈여겨보고 있던 목표가 자리를 찍고 다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하게 하락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단위에서도 가격대와 차트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면요, 이렇게 한시간봉으로 갑자기 마구 솟아오르니까 급하게 따라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내가 사고 났더니만 다시 가격이 쭉 밀리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일 겪지 마시라고 급하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일본 같은 큰 단위에서 매도세가 유입되기 쉬운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가서 현재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단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온 가격대는요, 급하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지만 이내 꼬리를 달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던 자리들이
이제는 내려오기만 하면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지지의 영역으로 변한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가격이 더욱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더라도 이전부터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는 아래 구간이 가격대가 내려오더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지지의 영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전 다시 한번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를 다시 들어갔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전에 기나긴 꼬리를 달고 다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끝이다 하면서 걱정을 하던 끝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본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전부터 위에 가격에 물려서 계속 마음고생하다가 이내 다시 한번 밀리니까 이제는 정말 안 된다, 이거 어떡하냐 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르죠. 제가 명확하게 차트 분석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고 아래 구간으로 가격이 다시 내려오더라도 왜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었는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남들과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차트와 흐름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저는 아래자리에 내려왔을 때 이번에는 겁먹지 않고 여러분들께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자리에 끝단까지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알람으로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저와 제 알람을 받아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요, 그 전부터 꾸준하게 가격대가 급하게 올랐을 때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가격이 내려오면서 다시 진입하기 좋은 자리가 왔을 때마다 제가 매수 신호를 알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 자리에서 진입한 물량은 다시 어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윗자리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재차 다시 내려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자리에서 다시 수익 실현한 물량을 아래에서 잡음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게 되면요, 가격이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내 하락이 발생하면서 마음고생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렇게 너무나 마음이 지쳐버린 상태에서 다시 가격이 올라오게 되더라도 남들은 다 수익 보고 있을 때 이제 나는 본전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전이 오자마자 쉽게 팔아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내가 팔고 나니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가나 싶어서 급하게 따라잡았더니 또다시 가격이 흘러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는 마음고생 다 하고 나서 지쳐버린 상태에서 또다시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자를 거꾸로 타셔가지고 계속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차트를 설명해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바로 올라가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지금의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매수 신호를 알람으로 받아보면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서 쭉쭉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매일같이 차트를 분석하고 제가 실제로 매수를 진행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충분히 내려와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알람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매수 신호 알람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무료로 신청하셔서 저와 같이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란을 클릭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료로 알람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 알람을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보내서 알람을 신청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도 신호로 경고 알람도 드리고요, 가격이 충분히 다시 하락을 해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매수 신호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렇게 지금 무료 신청 링크로 신호 알람 신청해 놓으셨다가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기억하고 계셨다가요,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 이 알람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자, 현재 이러한 것들은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전부터 매수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한 차례 들어가서 긴 수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좋은 가격이 다시 왔을 때 또다시 매수 신호를 따라 들어가서 두 번째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세 번째로 좋은 자리에서 잡아서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이 자리들을 쭉 끌고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현재 큰 흐름은요. 위로 아래로 그리고 위로 아래로 흔들리면서 큰 채널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다시 내려오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좋은 지지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하는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되는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수익을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마다 너무 급하게 마음먹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장은 언제나 조금씩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매수하기 좋은 자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히 기다렸다가 남들이 모두 다 공포에 질려서 겁에 떨고 있을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살아라는 말은요. 이번에도 내가 못 사면 놓칠까봐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서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자리를 분석해 놓은 뒤에 좋은 자리가 왔을 때 하락하는 와중에 남들이 겁을 먹었을 때 반대로 사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남들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남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차트가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이제 제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다시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 급격하게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건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왜 다시 가격이 상승한 와중에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가격대가 꺾여서 내려오게 되는 것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와 가격적인 측면 머릿속에 모두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많은 기업들과 정부 차원에서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그 중에서도 GD컬처그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 그 수익금으로 비트코인과 트럼프 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이런 흐름은 단순히 이번에 GD컬처그룹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미국의 상장사인 웰지스틱스 또한 XRP를 기업의 준비금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기업 자금으로 XRP를 구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 델이죠. 이 델에서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제안을 했었고요. 하지만 델에서는 이것은 회사의 재무 전략이고 투자 결정이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하지만 주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기업들을 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현재 많은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생김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XRP 얘기입니다. 뉴햄프셔주가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 그리고 XRP는 현재 시가총액이 1412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죠. 즉, 이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3.5배 정도가 더욱더 뛰어야 그 시작선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25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도 XRP를 언급했었죠. 그 최종안엔 비트코인만 남아있긴 했지만 압류 자산을 XRP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XRP가 드디어 비축 자산이 된다. 자, 정부가 코인을 비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부에서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금과 달러와 같은 국가의 비축 자산으로서 드디어 디지털 자산이 국가의 자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단독이지만 XRP가 그 다음 자리로 확실히 부상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뉴햄프셔주의 비트코인 준비자산법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 정부의 기금을 최대 5%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단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이긴 하지만 현재 XRP 리플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 정부의 세금으로서 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던 법안,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정부의 예산을 최대 5%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인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만 단독적으로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재정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즉, 이 기준을 넘기기 위해서는요, XRP가 시가총액만 넘기게 되면 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명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XRP가 뉴햄프셔주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로는 연방정부 차원과 무관하게 주 단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먼저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주정부,
즉 와이오밍과 텍사스와 같은 주들에서 이렇게 법안의 후속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축자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제도권으로 신뢰가 확보될 거고요. 네 번째로는 리플사의 미국 내 입지가 더욱더 확대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의 시작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명확합니다. 현재 XRP 리플은요, 시가총액이 1,413억 달러 정도고요. 5천억 달러가 되기까지는 3.5배 더 높은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EC와 리플사 간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요, 법원에서 확실히 XRP의 재판매를 승인하기까지는 아직 조금은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25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이 디지털 금이다 라는 강력한 이미지가 아직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직까지 주정부 차원에서,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 연방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자, 이렇게 XRP 리플은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비축 자산을 입성하는 티켓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XRP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라고 궁금하실 분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다양한 매체와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셨죠. 현재 XRP 리플은요, 비트코인과 조금은 다른 측면이 될 수 있는 게 실생활과 금융에서 그 쓰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코인으로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송금 속도도 3초에서 5초 이내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BI와 IMF 등 국제기구와 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제 우리 다 같이 알아봤던 스테이블 코인, 즉 중앙은행과의 연계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서의 실질적인 가치, 그것이 XRP가 가진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XRP가 과연 어떤 과정으로 시총을 5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느냐? 자, 그 첫 번째로는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얼마 전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저는 이때도 다양한 종목에서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하루에만 5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모두 다 10%에서 20% 넘는 수익들을 보여주었죠. 자, 그렇게 현재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XRP가 일본과 중동, 아시아 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SEC와의 소송이 거의 종결되고 있고, 이제는 그 지위가 명확하게 확인되면서 XRP와 사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해서 부동산과 채권,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과정에 XRP가 다시 한번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굉장한 확장성을 가진 것, 그리고 무섭게 실질적인 쓰임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 XRP가 가진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렇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예상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하반기가 되면요, SEC와 리플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기만 한다면 알트코인이 강세장의 시그널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게 XRP는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더욱더 5천억 달러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쯤이면 이 수치에 가까워지면서 뉴햄프셔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정부들에서 비축 자산으로서 XRP를 재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2026년쯤이 되면 주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 XRP를 보유하기 시작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XRP를 자산으로서 인정하고 보유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확대되면서 그 시가총액이 더욱더 커지기 직전인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면서 차트를 통해서 분석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종합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XRP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금 현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유동성 제공 자산으로서 전략적인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뉴햄프셔주와 같은 사례는 그 인프라 자산으로서 XRP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시도이다. 물론 시가총액 5천억 달러라는 높은 허들은 있긴 하지만 현재 시장이 매우 강세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흐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에서 결제의 핵심으로 쓰이는 허브와 전략이 결합될 경우에 2026년의 편입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RP가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급격하게 시장에서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제가 시장을 매일같이 읽어드리는 좋은 자리와 매수 신호에 맞춰서 더욱더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앞서 우리가 차트에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사이에 다시 이렇게 우리 종목 XRP 리플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과정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이전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직접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까지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기보다는요,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매수 신호에 맞춰서 더욱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야 이렇게 상승하는 걸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 모두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이 신호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모두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시장의 상승 더욱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렇게 지난밤에 큰 폭의 상승 왜 나왔던 건지 알아봤고요. 자, 해당하는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경고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시간 큰 차례 흔들린 뒤 오늘 오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람을 드린 뒤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승하고 있는 XRP 리플의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아까 앞선 차트에서 보셨듯이 현재 큰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채널의 형태를 띠면서 위로 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았다라는 결과론적인 신호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어떠한 논리 과정을 통해서 차트를 읽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파악한 뒤에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다시 가격이 좋은 자리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진행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끌고 가고 있고요. 이전의 고점까지 다시 그 상승세를 높인 뒤에 더욱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자리에서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어제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 다시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현재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들과 인사이트로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시장의 진실 밝혀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